삼성 SDI 주가가 급등 중이다. 2차 전지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 SDI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다. 그리고 2020년 2차 전지 관련 호재 또한 공개한다. 네, 시장에 강한 반등이 나와주면서 그 몸집이 큰 시총 상위 종목들도 크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앞서 짚어봤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2차 전지 그 앞에 대장인 삼성 SDI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메리츠증권 이권희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시장의 반등 속에 2차 전지주들 그리고 삼성 SDI, LG화학이 저평가 분석으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삼성 SDI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속 시원하게 들어보기 위해서 OX 팻말을 미리 좀 드렸어요. 정답과 함께 OX 팻말 들어주세요.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삼성 SDI 매수해봐도 괜찮을지, 매수 적기일지, 삼성 SDI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의견 주세요. 네, 일단 뭐 5로 되겠습니다. 삼성 SDI 네. 5 매수 적기. 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5인데. 네. 왜 매수해도 괜찮을지 지금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해요.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네. 어제 굉장히 많은 큰 폭락이 있었고 사실 근데 어제 보면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다시 반등을 줬죠. 최근에 올라간 폭이 다 올랐다가 이제 빠졌었는데 다시 제자리 내려와서 시작했던 올 들어서 상승했던 폭을 다 반납했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지금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면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게 완화가 되고 좋아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그 다음에 투자해야 될 곳은 어디냐라고 봤을 때 기존에 그럼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가장 그럼 전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을 때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거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사실 굉장히 버블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 그 분야가 전기차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전기차 이제 핵심 부품이 전기차 가격의 한 40%가 배터리죠. 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결국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확대로 인한 수혜는 무조건 볼 수밖에 없다라는 향후의 전망을 보고 좀 길게 투자를 하신다면 가격을 떠나서 언제든지 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을 떠나서 언제든지 사야 할 미래 유망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참고로 지금 주가가 16%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팩트 체크. 테슬라 주가를 삼성 SDI가 따라갈까? OX 답변해 주시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 주가가 미국이 빠질 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랑은 좀 똑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의 가장 선두 완성 업체는 테슬라죠, 전 세계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좀 많이 빠지거나 그러면 결국엔 테슬라 자체적인 이유 때문에도 있지만 네. 사실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엔 테슬라가 빠진다라는 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려라고 보시면 테슬라가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주의다 보니까 사실은 테슬라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특징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전기차가 사실은 성장 저는 초입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주가는 이미 선반영해서 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그 실적 대비해서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적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테슬라 따라 좀 움직이긴 하겠지만 테슬라랑 같이 동반해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또 테슬라가 10% 넘는 18% 급등을 보여준 만큼 오늘 국내 증시 반등 속에 2차 전지도 함께 가고 있다. 따라서 답변 5로 주셨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2차 전지주 장기 투자해야 될까요? 단기 투자해야 될까요? 장기 투자라면 O, 단기 투자라면 X 들어주세요. 옵니까? 예. 네, 오늘도 다 올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장기도 기준이 최소 1년에서 5년 이렇게 길잖아요.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요? 네, 지금 전문가들의 대체적으로 주가 반향은 네. 지금 전기차 섹터들이나 2차 전지 업체들 보면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비싼 편이죠. 네, 근데 이 실적을 밸류에이션 어떻게 계산하냐의 문제인데 네.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5년, 10년, 5년 이상의 이후의 실적까지 주가에 반영시킬 수 있다.
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성장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두 자릿수 이상의 매년 성장이 나올 수 있고 심하면 세 자릿수 성장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게 전기차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지금도 이제 초입 국면이라고 봤을 때 빠질 때마다 무조건 사 모아야 되는 섹터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장률이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산업군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자릿수 성장 이상을 할 수 있는 산업군은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저성장 국면이 계속 이어질 때마다 이런 성장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쪽에는 돈이 더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이쪽은 비중을 좀 전기차 관련된 업종은 비중을 늘려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 질문도 정답이 O일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바꿔서 여쭤볼게요. 네. 지금 2차 전지주에게 호재로는 친환경 추세다. 이런 호재가 있고요. 악재로는 지금 유럽이 팬데믹 공포로 인해서 모든 게 마비된 만큼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유럽이 멈춰져 있어서 2차 전지주들의 상승도 좀 늦어질 것이다. 악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처해져 있는 호재, 악재 중에 무엇이 더 커 보이는지 호재라면 O, 악재라면 X로 들어주세요.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네. 일단은 저는 O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그러면 길 거냐 짤 거냐 이게 결국에 문제인데 네. 그러면 유럽은 지금 확산 국면에 있는 상황이고 아직 정점을 지나지 정점을 않았어요. 찍지는 않았습니다. 네. 않았는데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에 대비해서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백신이라든지 특히 이제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늦어도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에는 치료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지금 이미 시도를 하고 있고 네. 3월 말이나 4월 초에 발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치료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확산세랑 상관없이 시장은 돌아설 걸로 보고 있고 그러면 유럽 공장이 지금 마비돼서 일시적으로 공장의 가동이 중단돼서 늦어질 수는 있지만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봤을 때 환경에 대한 이슈가 더 예민한 유럽에서는 사실은 더 빨리 가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약간의 이연, 이게 근데 3개월 뒤냐 5개월 뒤냐 이런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를 향한 추세는 지연돼도 그래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에서 O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칭찬 일색이었거든요. 2차 전지주 말고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 의견은 어때요? OX로 따지면? 아직은 X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아무리 전기차를 만들어도 수소차를 만들어도 그렇죠. 예. 네. 이유는요? 매출에 아직까지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5%도 안 되는 상황에서 네. 그런 회사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롯이 이제 전기차에만 매달려 있는 회사들은 계속 10대 지금 보면 한 시중에 100대 중에 10대도 없죠. 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10대가 되면 시장의 10%가 된다는 거고, 그럼 한 대였던 게 10대가 되면 10배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20대가 돌아다니면 또 그게 또 2배가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장폭을 봤을 때는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사실은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고, 현대차는 이제 체질 개선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늦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 SDI에 대해서 가격을 막론하고 매수해야 된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저희 한번 투자 전략 세워볼게요. 어제까지 내리 빠지다가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1만 2,500원에서 매수한다면 어떤 전망 세워볼까요? 오늘 아침에도 문의가 와서 저는 이제 20만 원 밑에서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해서 샀는데 네. 사실은 가격은 지금 논할 때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굉장히 원래 삼성 SDI가 최근에 한 30만 원 이상 굉장히 고점을 찍었지만 그 전에 올라간 스타트 가격은 한 22, 3만 원대였습니다. 예, 그러면 22, 3만 원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충분히 아직까지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 있죠. 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조금 더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부로 해서. 그러면 같이 움직인다고 봤을 때는 지금도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있고 만약에 시장이 한 번 더 대외적인 악재로 더 흔들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싸게 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만약에 100이 있다면 투자할 돈이 한 50 정도 담아 놓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50은 좀 대비를 했다가 사태가 해결돼서 올라갈 때 쫓아 사든 아니면 더 빠졌을 때 한 번 더 사든 이런 대책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교군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LG화학과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무엇을 봐야 되는지 또 중소형주 안에서도 최선을 좀 골라주세요. 네. 일단 LG화학과 비교했을 때는 SDI가 더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LG화학은 아직까지 케미칼 분야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사업부를 분할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도 참 사실상 좀 힘듭니다. 지배구조 관련돼서. 그건 좀 얘기가 좀 길어서 저는 이제 SDI를 보고 있고요. 관련돼서 SDI 말고 그러면 좀 더 매력적인 종목이 없냐라고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 이제 많이 올랐다가 9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6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조정을 좀 잘 받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을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은 양극재 시장에서 이제 뭐 2차 전지 내용 구성물 중에 양극재랑 음극재가 있는데 양극재 시장에서 특히 이제 NCA 분야에서 세계 2위 기업이죠. 에코프로 BM은 파나소닉 다음으로 이제 제일 많이 생산한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은 1등 기업은 지금 파나소닉에 다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 향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에 대한 그 관심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올 초에 SK 이노베이션이 2조 4천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죠. 4년간 2조 4천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고 삼성 SDI가 급하게 SK 이노베이션에 납품하는 이 에코프로 BM에게 합작 법인을 설립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이 NCA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세 군데밖에 없는데 지금 그 중에 한 군데는 늦어도 삼성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삼성 SDI가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 내부에서도 NCA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소재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오늘의 최선우주로 꼽혔습니다. 강력 매수 의견 주셨어요. 지금까지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